안녕하세요. 용산 요파인 전미지트입니다. 저와는 이제 2차 프린트 함수 단원 주요 문항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 첫 번째 문제로 7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문제가 조금 긴데 같이 좀 읽어보면은 이제 m과 n이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일단 정수라고 했고요. fx는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터 다까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사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중에 최대 최소값의 합이 8이다 라는 총 4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와 gx를 찾아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일단은 조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조건 보니까 2차 함수인데 최대값을 0으로 가져간대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최소값을 가져가고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최대값을 가져간다고 학습을 했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fx의 최고차 계수의 부호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값이 0이니까 가장 높은 값, 가장 큰 값을 가져가는 함수값으로 그 값이 0이래요. 따라서 fx가 x축에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어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어차피 뒤쪽에 gx 함수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림을 조금 더 키워서 x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일단 최대값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음수고요. 최대값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x는 1차 함수래요. 근데 나조건에 보면은 fx랑 gx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점의 좌표가 m,0이래요. 자, 만난다는 것은 fx도 지나가고 gx도 지나간다는 거니까 fx도 gx도 이 두 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함수값이 마침 0인 친구를 줬네요. fx가 최대값을 0으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x값이 m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그래서 m,0이 저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m 플러스 4, 여기서 뭐 4칸 떨어져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점이 m 플러스 4,32n이라고 둡시다. 이때 fx 위에 두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직선이 지나가고 있겠죠? 아이고. 여기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주황색 직선이 바로 y는 gx 함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함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fx라는 놈은 최고차 계수 a라고 일단 둘게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m,0이니까 x-m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m 플러스 4,32n 지나가야 되는 거죠? 대입을 해볼까요? 32n이 a에 4, 4,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이 2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대입했으니까, 계산 보셨으니까 여기에 2n이라고 쓸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n값이 이제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실 그림상 봤을 때 n도 32n이 x축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gx 작성해 볼게요. gx라는 놈은 두 점을 지나는 친구잖아요. 두 점을 지나는 친구. 자, 기울기 먼저 볼까요? 기울기가 요거 두 개 지나가는 친구인 거니까 기울기가 m 플러스 4에서 m 빼주면 4분의, 즉 x의 변화량 4, y의 변화량 32였으니까 기울기 8n이네요. 그러면 8n. 네, m,0 지나가니까 x-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fx랑 gx를 n과 n으로 표현 다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조건에서는
갑자기 A라는 친구가 튀어나오네요. 자, A라는 친구가 0부터 4까지 정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A 값은 0, 1, 2, 3, 4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입을 좀 해볼까요? G,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흰색으로 써볼게요. G에 M 더하기 0. 그러면 M 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A 자리가 0이었을 때에는 GM보다는 B가 크거나 같고 F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그럼 조금 더 읽어보면은 자, A가 0이란 가정하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총 개수 A가 0부터 4까지 대입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4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 칠판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B도 문제에서 보면은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A에 대하여인데 정수 B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B라는 친구도 정수인데 GM이라는 함수값, 즉 GX 함수에서 x가 m이었을 때 함수값 얼마죠? m,0이었으니까 0이었겠죠? 그 다음에 fm의 함수값 5 b라는 친구는 gm보다는 크거나 같고 fm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했는데 둘 다 함수값이 0인 상황이니까 a가 0이었을 때에는 b가 0 하나만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1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G에 M 더하기 1보다는 B는 크거나 같고 F의 M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GX 함수식에다가 M 플러스 1 넣어주면 이 친구는 8n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n을 의미하니까 이때 8n도 2n도 정수잖아요. n이 정수니까 정수의 개수 어떻게 셌죠? 둘 다 등호 있으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플러스 1개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1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가 2였을 때에는 G의 M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B가 F의 M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보면 M 플러스 2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여기가 16n이고요. 여기는 M 플러스 2 대입해주면은 8n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뒤에 거 똑같은 상황으로 얘네가 다 정수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플러스 1만 해주면 개수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n 플러스 1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또 3을 넣어주게 되면은 G에 M 더하기 3, B, F에 M 더하기 3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M 플러스 3 넣어주면은 24n이고요. M 플러스 3 넣어주면은 18n이죠. 뒤에서 앞에 거 똑같이 빼서 플러스 1 할게요. 18n에서 24n 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n 플러스 1개 플러스 1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4였을 때는 G의 M 플러스 4에서부터 F의 M 플러스 4까지 근데 얘네가 둘 다 교점이어서 32n으로 표현돼 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둘 다 32n이니까 얘가 32n만 가져갈 수 있어서 한 개 나옵니다. 자, 의미를 잠깐 훑어보고 갈게요. 사실 얘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보면은 B라는 친구는 이 함수값 사이에 있는 친구인 거니까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gx 함수에서 x자리에 m 넣고 m 플러스 1 넣고 m 플러스 2 넣고 m 플러스 3 넣고 m 플러스 4 넣은 거예요. gx에만 넣는 게 아니라 fx도 같이 넣었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봐볼까요? 자, 두 번째 얘기가 이 정도의 x가 m 플러스 1이 이렇게 숨어 있을 텐데 m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가 g의 m 플러스 1은 이 친구 y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수가. 그 다음에
f의 n 플러스 1은 이 친구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b라는 친구는 이 두 함수값 사이 그리고 딱 그 점, 즉 g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f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들을 싹 다 모아준 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x의 n 플러스 2도 그럴 거고요. n 플러스 3도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x는 n부터 n 플러스 4까지 다 볼 건데 요 점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6n 플러스 1, 여기도 6n 플러스 1, 여기가 8n 플러스 1개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한 거죠? 45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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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싹 다 더했더니 45개라고 한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n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n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우리가 함수식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4였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또 했는지 봐봅시다. 마지막에 이제 다 조건 끝났고 이제 맨 마지막 조건식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 중에 최대 최소값. 그러면 이 방정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합차니까 fx 마이너스 gx 그리고 fx 더하기 gx는 0을 만족시켜주는 x를 찾을 건데 앞쪽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많이 봤네요. fx랑 gx가 같대요. 즉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 되겠죠?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n과 n 플러스 4라는 걸. 여기에서는 x가 n과 n 플러스 4가 튀어나오겠죠?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옆에다 쓸게요. 자, x가 n과 n 플러스 4가 일단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이 0이 되는 x값 찾을 건데 요 친구는 조금 다르네요. 합이 0인데 우리 요렇게 할게요. 합이 0이라는 거는 fx랑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gx와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gx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네요. 마이너스 gx 함수 그래프는 무슨 대칭시킨 거죠?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부호를 바꿨으니까 이 주황색 친구를 x축 대칭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또 식을 구해놓기 때문에 뭐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굳이 식을 좀 써드리자면 마이너스 gx 그래프는 어떤 친구인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16에 x-m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n,0 지나가고 기울기만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점의 x 좌표가 근이 되기로 했으니까 일단 m 똑같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쵸? 얘는 지금 사실은 얘 x축 대칭시킨 상황이고 똑같이 n,0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대칭성 성질 때문에 이 친구의 x 좌표가 n-4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혹은 아까 이거 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6에 x-m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식이랑 여기 fx 식이랑 같다라고 놓고 정리해 주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 쌤은 풀어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n-4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중 최대는 n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최소는 n-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더한 게 8이라고 했으니까 m 값이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m 값이 8인 거니까 n 값이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4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5랑 G5 곱해달래요. 근데 F5는 두 개에다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4에서 5-4의 제곱이니까 1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5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해서 64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이제 9번이랑 10번 같이 더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9번이랑 10번 문제 같이 더 보도록 할게요. 자, 9번부터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집합 x 1, 2, 3, 4를 원소로 가져가고 있는 집합 x가 있었는데 함수 f를 x에서 x로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낼 건데 조건을 만족시키게 만들어낼 거라고 합니다. 자, 가조건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켜줘야 된대요. 대입해서 하나씩 표현을 해볼게요. f의 1이 1 더하기니까 이게 2항에서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고 쓸게요. 4보다 작거나 같고 2는 3보다 작거나 같고 3은 2보다 작거나 같고 4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 f의 치역이 1, 2, 4라고 합니다. 그럼 fx는 함수값을 화살표를 보낼 때 1, 2, 4로만 화살표를 보낼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때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친구 함수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합성함수도 화살표를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보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1, 2, 4 말고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화살표 1, 2, 4 중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1밖에 없으니까 f의 f4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f의 f4가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조건이 자 f4는 이제 어차피 디귿까지 가려면 조건을 만족하는 f를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찾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이 친구들은 1, 2, 4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f의 4가 예를 들어서 4로 화살표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f의 4가 4로 화살표를 보내면 f 합성 f4는 F4랑 똑같으니까 왜냐면 이 친구가 4니까 4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F의 4라는 놈은 1이 되거나 F의 4라는 놈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의 4가 1이었다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F의 4가 1이면 F의 4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F의 1이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 화살표 보내줄게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할게요. 우리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살표를 보내줄 거예요. 자, 이때 어차피 1은 1로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당연히 FF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는 만족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 나머지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볼 텐데 그러려면 이제 2랑 3을 화살표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치역이 뭐라고 했죠? 1, 2, 4라고 했거든요. 치역은 함수값을 싹 다 모아둔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남은 게 2개밖에 없는데 치역의 원소가 1, 2, 4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랑 4는 무조건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2랑 3이 하나씩 화살표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또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F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 3이라는 뭐 2부터 보내도 상관없어서 2부터 보낼까요? 그러면 자 F의 F2가 예를 들어서 4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F의 2가 4인데 F의 2가 4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F의 2라는 놈은 F의 4를 의미하는 거고 F4는 지금 1인 상황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조건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자, 2가 4로 화살표 보냈을 때 이 조건 만족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F3은 2로 화살표 보낼 수밖에 없고 이때는 F에 3 보내주시면 F3 값이 2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F2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4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 보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여기까지 하고 지금 얘를 가정해서 쓴 거였으니까 자, 요 친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잠깐 지울게요. 잠깐 지우고 F의 4가 똑같이 1로 가는 상황에서 2가 4로 화살표 보내는 거 안 된대요. 그러면은 반대로 F의 2가 2로 화살표 보내는 거 가능한지 볼게요. 당연히 얘는 2로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F의 F2는 F2랑 똑같아서 2니까 이 조건 당연히 만족하고요. 남아있는 3은 치역을 완성시켜줘야 되니까 4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때 합성함수는 F4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F4 값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맞춰서 그려보면은 2가 2로 가고 3이 4로 가는 거 첫 번째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F의 4값이 2가 되는 경우 볼 거예요. 요거 안 됐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X 일단 쳐놓을게요. 자, F의 4가 2인 경우 한번 봐봅시다. 자, F의 4가 2면은 F의 4는 F의 2와 같고 요건 반드시 1이니까 F의 2가 1일 수밖에 없겠네요.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4가 2인 경우는 2는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화살표 보내놨고 그러면 이제 요거 대입 당연히 여기다가 해보셔야 되겠죠? F의 2는 F의 1인 상황이다. 자, 근데 이놈이 결국은 3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치역이 1, 2, 4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1 아니면 2로 화살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거는 이 말은 F1이 1이 되거나 F1이 2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치역이 1, 2, 4니까 4로 누군가는 화살표를 보내줘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화살표 누구죠? 3이죠, 3. 그래서 반드시 3은 4로 화살표 보낼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결론은 3은 4로 화살표 보내는 거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개수 조금 더 조사해볼게요. 자, 이게 두 개가 다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F의 1이 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으니까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얘가 4로 간다고 해도 당연히 이 조건 만족하죠. 그러면은 이제 F1이 2인 경우 볼게요. 자, 1이 2로 화살표 보내면은 이 친구가 2가 되면서
F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다 만족하죠? 따라서 여기에서 F1이 1이 되는 거랑 2가 되는 거 둘 다 괜찮으니까 총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 해서 총 세 가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화살표를 좀 더 그려주면은 F의 1이 1이어도 괜찮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F의 1이 2인 경우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표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차분하게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문제를 풀려면 옆에 어쩔 수 없이 지워야겠네요. 막 그렸는데 10번을 좀 지우고 9번을 좀 지우고 10번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보니까 fx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 fx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하고 gx는 구간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함수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x는 마이너스 2, 이 친구가 x는 1이었다 가정하고 우리 양쪽 끝은 미지수 없으니까 요거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죠? 경계값 찾아보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살짝 넣어주면은 6이니까 여기가 y는 6인 부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3이네요. 1 대입 살짝 해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게요. 자, 얘는 이제 다 완성시켜놨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fx를 찾아서 그릴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gx라는 놈은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그러면 지금 x2보다 작았을 때와 1보다 컸을 때 그래프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과 6보다 큰 부분은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이 지금 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하니까 여기 가운데만 채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건 때문에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얘기였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문제에서 치역 실수 전체라고 알려줬어요. 거기에다가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가 뭐죠? y가 화살표를 2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였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는 이제 가로선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딱 하나여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가 딱 정해지겠죠. 가장 쉬운 거는 여기 네모 박스 안에 가득 채워 넣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차 계수 양수의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채워 넣을 수 있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 하나 있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자, x 하나, y 하나 그리고 가득 채워 넣는 거 위의 조건을 만족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끊어서 여기 까만 동그라미 채워주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붙여주면은 또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1대1 함수 정의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 즉 빠져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 근데 어차피 치역이 실수 전체였으니까 우리는 가득 다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가운데 부분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이거나 두 번째 케이스인 거 말고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없죠.
조심해야 될 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y값이 딱 마이너스 3인 거는 마이너스 2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가능한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어요. 가능한 경우를. 자, 그럼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요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했을 때, 자, f의 마이너스 1이랑 f1, 즉 함수값의 합이 무조건 3이냐 물어봤네요.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6이죠. 6이에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6과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3 더하면 3 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3이고 1에서의 함수값 6인 거니까 거의 3 되는 거 맞죠?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합이 마이너스 3인 것은 맞다. 아, 플러스 3인 거. 플러스 3인 것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G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이 마이너스 3이래요. G1이 마이너스 3인 거는 얘죠. 첫 번째 케이스. 자, 얘 보면서 얘는 케이스 첫 번째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fx 함수 그래프 찾을 수 있죠. 요 친구가 보니까 1, 마이너스 3 지나고 0, 마이너스 1도 지나고 싶대요. 근데 사실 조건이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일단 써볼게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f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fx 함수 갖다 쓴다고 했어요. 여기. 자, g의 0은 f의 0값이랑 똑같으니까 f의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였고 얘도 f의 1이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범위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fx라는 게 ax 제곱에 bx 플러스 c 였을 때 첫 번째 0, 마이너스 1 지나간대요. 그러면 c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지나간대요.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한 개가 더 있다. 뭐 마이너스 2, 얼마 지나갈 수밖에 없다? 6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정보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보면은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6인 거니까 7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2배에서 위에 있는 친구 2배에서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6a가 얼마죠? 3인 건가요? 2배에서 더해주면은 6a가 3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b는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니은에서 니은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2분의 1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x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 어떻게 구하죠? 2배에서 나눠서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죠? 2배하면 어차피 1이니까 2분의 5인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자, 이 친구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세부착에서 양수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케이스 두 번째였으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단 소리죠. 요거래요. 그러면 요때 fx는 디귿에서 말하는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a에 x 플러스 a라는 문자가 겹쳐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p로 바꿀게요. p에 x 더하기 2의 제곱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몇 지나간다? 1, 6 지나갑니다. 그러면 P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fx는 x 더하기 2제곱에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말 무슨 말이죠?
역함수에서 g의 역함수 g 인버스 1이 0이라는 것은 g의 0이 1이라는 거니까 근데 해당 범위는 fx10을 빌려서 갖다 쓰기로 했으니까 fx10을 쓰기로 했으니까 f의 0값이 1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0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4-3이니까 1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역함수까지 역함수 식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함수로 바꿔서 우리 해석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함수에 여러 가지 함수 부분도 있고 역함수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간단하게 풀이 조금 약간의 학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풀이 위주로 같이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막 이렇게 주구장창 풀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특히 학교 프린트 문항 변형된 것은 좀 다 맞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같이 3문제 정도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